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어요. 미국 출신으로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했던 여성이 한국인들의 문자 메시지 사용 모습을 목격하고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놀라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언어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저는 32세의 언어학자로서 세계 언어의 발전과 디지털 시대의 문자를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한글의 체계적 구조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제게 한글은 놀라운 발견이었죠. 제 연구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어학 박사 과정에서 다양한 문자 체계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던 중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처음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 후로 한글은 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보여주는 뛰어난 적응력은 제가 깊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였죠. 지난 3개월간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지내며 한글의 디지털 적응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풍요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관찰하며 한글의 효율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죠. 한글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기 위해 저는 비교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면서 다른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일본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본 도쿄의 언어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죠.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일본어 연구소는 근대적인 건물 외관과 달리 내부에는 전통적인 일본 요소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는 정교한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회의실에는 다양한 시대의 일본 문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첫인상만으로도 이곳이 일본어의 전통과 역사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소장인 타카하시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45세쯤 되어 보이는 엄격한 표정의 남성이었고 일본의 전통적인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영어로 인사한 후 곧바로 연구소 투어를 시작했어요. 우리 연구소는 일본어의 역사와 발전을 연구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특히 한자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죠. 타카하시의 말에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투어를 마친 후 타카하시는 저를 디지털 언어 테스트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본어의 디지털 사용성을 연구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제 연구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님, 저는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문자 체계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글의 디지털 적응성을 연구한 후 일본어와 비교해보고 싶어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타카하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그렇군요. 우리는 일본어가 깊이와 복잡성을 가진 언어라고 자부합니다. 단순한 디지털 적응성만으로는 일본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문자의 가치는 디지털 적응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언어의 효율성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직접 실험을 통해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타카하시는 컴퓨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소피아 박사님, 직접 일본어를 입력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입력 시스템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고 화면에는 간단한 일본어 문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로마자로 발음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입력할 때마다 여러 한자 후보가 화면에 나타났고 저는 일일이 마우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 문장을 완성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한 의문을 표현했습니다.
타카하시와 주변의 연구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타카하시가 대답했어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며 일본어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속도보다 정확성과 표현의 풍부함을 중요시하죠. 저는 더 많은 문장을 입력해보며 일본어 입력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려 했어요. 동일한 발음을 가진 여러 한자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은 분명 추가적인 인지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며칠 전 한국의 IT 기업을 방문했을 때 만난 민지가 보여준 한글 입력 방식은 너무도 직관적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글자가 완성되는 시스템이었고 추가적인 선택 과정이 필요 없었어요. 민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입력 속도가 빠르고 오타율이 적어요. AI와의 결합도 훨씬 쉽죠. 실험을 마친 후 저는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일본어와 한글의 디지털 적응성 차이는 예상보다 컸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문자 체계 자체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더 깊이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일본과 한국의 문자 시스템 차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실험 설계가 필요했어요. 내일은 본격적인 비교 실험을 제안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연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쿄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가운데 어제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어요. 일본어 입력 시스템의 복잡성과 한글 입력의 효율성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민지가 제공한 한글 입력 속도와 정확성에 관한 데이터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지는 서울의 주요 IT 기업에서 한글 기반 AI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가로, 언어와 디지털 기술의 접점에 대한 그녀의 통찰은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죠. 식사를 마치고 연구소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저는 주변 승객들의 문자 메시지 사용을 관찰했어요.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입력할 때도 한자 변환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잠시 멈추거나 수정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런 작은 지연이 모여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타카하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일정을 설명하며 일본어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특별 강연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강연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어제 발견한 점들을 공유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님, 어제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경험해보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자 선택 과정이 추가되면서 입력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더군요. 타카하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우리는 속도만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일본어의 깊이와 정교함은 그런 추가적인 과정을 통해 표현됩니다. 한자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의 층위는 매우 풍부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문이 들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그런 복잡성이 반드시 장점으로만 작용할까?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강연장에 들어섰습니다. 강연은 일본어의 역사적 발전과 한자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강연자는 한자가 일본 문화와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강조했고, 청중들은 이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한자의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을 이해했지만 디지털 시대의 실용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강연이 끝난 후 저는 타카하시와 다른 연구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연구를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문자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매우 체계적이어서 키보드 입력이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추가적인 변환 과정이 필요 없어 오타율도 낮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습 곡선도 완만하죠. 제 설명을 들은 연구원들 중 몇몇은 관심을 보였지만 타카하시는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디지털 속도만이 언어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우리 일본어는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문자예요. 단순히 타이핑이 빠르다고 해서 더 우수한 언어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해요. 다만,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한글과 일본어의 입력 속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실험을 제안했어요. 이 제안에 일부 젊은 연구원들이 흥미를 보였고 내일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가 식사하러 간 후 저는 연구소의 도서관을 둘러보았어요. 일본어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고 특히 컴퓨터 시대에 일본어가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에 관한 연구 자료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논문이 특히 제 관심을 끌었어요. 그것은 일본어 입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논문은 한글 입력 방식의 효율성을 참고 사례로 언급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논문을 자세히 읽으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후에는 연구소의 디지털 언어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언어의 디지털 사용성을 테스트하고 있었고 저는 내일 있을 실험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민지에게 연락해 실험 계획을 공유했고 그녀는 한글 입력에 관한 추가 자료와 조언을 제공해 주었어요. 저녁이 되어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내일의 실험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카하시와 같은 전통주의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두 문자 체계의 디지털 적응성을 비교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고 내일의 실험 프로토콜을 세밀하게 작성했습니다. 동일한 문장을 일본어와 한글로 입력하는 시간, 오타율, 사용자 경험 등을 측정할 계획이었어요. 가능한 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양쪽 언어에 모두 익숙한 참가자들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의 실험이 제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적응성 비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언어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험실은 일찍부터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구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참가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실험 프로토콜을 검토했어요. 오늘의 실험은 일본어와 한글의 디지털 적응력을 비교하는 첫 번째 공식 테스트였기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타카하시는 늦게 도착했고 그의 표정에서 여전히 이 실험에 대한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실험실을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확인했고 몇몇 연구원들에게 속삭이듯 무언가를 지시했어요. 그의 행동에서 긴장감이 묻어났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소피아 박사, 오늘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이 모두 도착했군요. 타카하시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어의 가치는 단순한 입력 속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타카하시 박사님, 저도 그 점에 동의해요. 이 실험은 단지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 한 측면만을 보는 것이고 언어의 총체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는 그런 맥락에서 해석될 거예요. 실험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를 일본어와 한글로 입력하는 속도 테스트. 둘째,
실시간 메시지 교환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반응 시간 측정. 셋째,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한 두 언어의 인식률 비교였죠. 참가자들은 모두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었어요. 이를 통해 언어 능력의 차이로 인한 변수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총 10명의 참가자가 테스트에 임했고 각각의 결과는 실시간으로 기록되었죠.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주어진 문장을 일본어와 한글로 번갈아가며 입력했어요. 즉시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입력할 때 참가자들은 한자 변환을 위해 자주 멈추었고 제시된 여러 한자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반면 한글 입력은 훨씬 더 연속적이고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의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었을 때 연구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글 입력은 평균적으로 일본어 입력보다 30% 이상 빨랐고 오타율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타카하시는 이 결과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실제 메시지 교환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질문에 빠르게 응답해야 했고 응답 속도와 정확성이 측정되었어요. 이 테스트에서도 한글의 우위가 분명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개념이나 전문 용어가 포함된 메시지에서 일본어 입력자들은 적절한 한자를 찾느라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원은 결과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도 항상 문자 입력이 불편하다고 느꼈거든요. 실험의 마지막 부분은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한 테스트였어요. 민지가 한국에서 보내준 최신 음성인식 시스템을 활용했고 동일한 알고리즘이 두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문장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읽었고 시스템의 인식 정확도가 측정되었어요. 이 테스트의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음성인식 정확도가 98%에 달했지만 일본어는 75%에 그쳤어요. 이는 한글의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특성 때문이었고 일본어의 경우 동음이의어가 많아 컴퓨터가 정확한 한자를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타카하시는 실험 결과를 지켜보며 점점 더 불편해 보였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실험은 단지 기술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에요.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죠.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와 미학이 담긴 문화적 유산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타카하시 박사님. 이 실험은 오직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만을 측정한 것이에요. 문자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다만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카하시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자는 깊이가 있고 일본어는 단순한 입력 속도로 평가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효율성보다 표현의 풍부함과 정확성을 중시해요. 이 발언에 몇몇 젊은 연구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타카하시 박사님, 물론 한자의 문화적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소통의 속도와 편의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아닐까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타카하시는 그 연구원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불쾌감이 역력했지만 곧 자신을 제어하고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전통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민지에게 결과를 공유했어요. 그녀는 화상 통화로 연결되어 실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지는 다음 단계로 인공지능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제안했어요. 소피아, 다음으로는 두 언어가 인공지능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테스트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개발 중인 한글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고 내일 이에 대한 추가 실험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타카하시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별다른 의견을 표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 속에서도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실험을 마치고 연구소를 나서는 길에 젊은 연구원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오늘 실험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저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입력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타카하시 박사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어느 문화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특히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문화권에서는 더욱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젊은 연구원들이 이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늘의 실험 결과를 상세히 분석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고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효율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카하시가 언급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도 인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제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한 문자 체계가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언어가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있을 인공지능 통합 실험을 준비했어요. 이 연구가 언어학계에 의미 있는 기여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날의 도전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공지능과 언어 통합에 관한 실험을 준비했어요. 민지가 보내준 한글 기반 음성 인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일본어 시스템과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타카하시가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제의 실험 결과가 그의 자존심을 상했던 모양이었죠. 소피아 박사, 오늘은 어떤 실험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타카하시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로 계획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한글과 일본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비교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측면에서요. 타카하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연구소의 일본어 인공지능 시스템도 함께 사용했으면 합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두 시스템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실험실은 곧 바쁜 분위기로 가득 찼고 연구원들은 두 시스템을 설치하고 캘리브레이션하는 작업에 몰두했어요. 실험은 세 가지 테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다양한 발화자의 음성을 인식하는 정확도 테스트. 둘째, 복잡한 문장 구조와 전문 용어 처리 능력 평가. 셋째, 실시간 번역 및 응답 속도 측정이었어요. 각 테스트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진행되었고 결과는 실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부터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한글 기반 시스템은 다양한 억양과 발화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음성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인식했습니다. 반면 일본어 시스템은 같은 조건에서 70%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어요. 이는 한글의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특성 때문에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인식하기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전문 용어와 복잡한 구문을 포함한 텍스트를 처리하는 능력을 평가했어요. 이 테스트에서도 한글 시스템이 우위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첫 번째 테스트보다는 적었습니다. 일본어 시스템도 특정 전문 분야의 용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지막 테스트는 실시간 번역과 응답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시스템이 이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의 총 시간을 측정했어요. 이 테스트에서 한글 시스템은 평균 1초 이내에 응답했지만 일본어 시스템은 2초에서 3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자
연구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타카하시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 나온 결과를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반면 다른 연구원들은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데이터를 살펴보았어요.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통합에서도 한글이 일본어보다 뚜렷한 우위를 보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타카하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공정한 실험이 아닙니다. 한국 시스템은 최신 기술을 적용했지만 우리 시스템은 아직 개발 중인 버전이니까요. 저는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님, 두 시스템 모두 현재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을 사용했어요. 더구나 하드웨어 사양도 동일하게 맞추었고 테스트 조건도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차이는 문자 체계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타카하시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다른 연구원들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 결과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효율성만이 아니라 일본어의 풍부함과 깊이를 보존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연구원들 중 몇몇은 서로 속삭이며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님, 물론 문화적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에 우리도 변화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인공지능과의 통합이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요. 타카하시는 그 연구원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편애 때문에 그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어요. 논쟁이 더 격화되기 전에 저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두 관점 모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마도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접근법이 최선이 아닐까요? 제 말에 연구실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몇몇 연구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타카하시도 조금은 진정된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소피아 박사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본어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님, 세 번째 실험을 제안하고 싶어요.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춘 실험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두 시스템을 사용해보고 그들의 경험과 느낌을 들어보는 것이죠. 타카하시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그런 실험이라면 기술적 측면 외에도 사용자의 주관적 경험을 고려할 수 있겠군요. 다음 날,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 2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30세 미만의 젊은 층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어요. 모든 참가자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시태그 6장. 실험이 시작되고 참가자들은 번갈아가며 한글과 일본어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했어요. 음성 명령을 통한 정보 검색, 문서 작성, 메시지 전송 등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테스트했습니다. 각 작업 후에는 사용 경험에 대한 설문을 작성했고 마지막에는 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공유하는 인터뷰가 진행되었어요. 결과는 세대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젊은 참가자들은 압도적으로 한글 시스템을 선호했어요. 그들은 한글 시스템의 빠른 응답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 평가했고 특히 음성 인식의 정확도에 감탄했습니다. 한 20대 참가자는 한글 시스템은 내가 말하는 대로 정확히 인식해주고 반응도 빨라서 실제 대화하는 느낌이었다고 평가했어요. 반면 50세 이상의 참가자들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익숙한 일본어 시스템을 선호했지만 다른 일부는 한글 시스템의 효율성을 인정했어요. 특히 눈여겨볼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장년층 참가자들도 한글 시스템에 적응하고
그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종합해보니 한글 시스템의 장점은 명확했어요. 첫째,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여 음성 인식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둘째, 자모 결합 방식이 직관적이어서 문자 입력이 쉬웠어요. 셋째,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인공지능이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타카하시는 이 결과를 지켜보며 점점 더 불편해 보였어요. 특히 일부 중장년층 참가자들마저 한글 시스템을 선호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모두 떠난 후 타카하시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소피아 박사님, 세 차례의 실험 결과가 모두 한글 시스템에 유리하게 나온 것은 인정합니다. 타카하시의 목소리에는 체념의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험 환경이 한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을 수도 있고 참가자들의 선호도가 단순히 새로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경청했지만 내심 그의 반응이 예상했던 대로라고 느꼈어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특히 오랜 전통을 가진 문화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데이터는 분명했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타카하시 박사님, 모든 실험은 가능한 한 공정하게 설계되었어요. 참가자들도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테스트 조건도 동일했습니다. 결과는 단순히 두 문자 체계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타카하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피아 박사님, 당신은 언어의 효율성만을 보고 있지만 언어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언어는 문화이고 역사이며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단지 효율성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의 관점을 이해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님, 저도 언어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존중해요. 제 연구의 목적은 한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시대에 언어가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자를 포기하고 한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자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입력 시스템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타카하시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연구 결과를 연구소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해 주시겠어요? 모든 데이터와 함께요.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타카하시가 완전히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고 다음 날 전체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의 대강당에서 전체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오늘의 발표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당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고 심지어 다른 부서의 연구원들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타카하시가 강당에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는 앞줄 중앙에 자리를 잡고 저에게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간 우리는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적응성을 비교하는 3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디지털 시대의 언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입력 속도와 정확성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한글 입력이 일본어보다 평균 35% 빠르다는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과의 통합 실험 결과를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경험 테스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객관적이고 명확했어요.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한자를 직접 손으로 쓸 수 있나요? 강당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연구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마침내 한 중년의 연구원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할 때 자주 한자를 찾아봅니다. 특히 복잡한 한자는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의 솔직한 고백 이후 다른 연구원들도 한 명씩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가끔 헷갈린다. 이제는 거의 타이핑으로만 사용한다며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젊은 연구원들 중에는 한자를 손으로 쓰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게 바로 한자의 한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효율성과 접근성이 중요하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자를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에 여러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타카하시조차도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한글과 같은 효율성을 갖추면서도 한자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정확히 제가 생각하고 있던 지점을 짚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입력 시스템을 개선하여 한자 선택 과정을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문맥을 이해하고 적절한 한자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원이 질문했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인공지능 학습에 더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은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반면 한자는 수천 개의 개별적인 문자를 각각 학습해야 하고 같은 발음을 가진 다른 한자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더 복잡한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갈 무렵 타카하시가 마침내 말을 꺼냈어요. 소피아 박사님, 당신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지만 우리도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겠군요. 그의 말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타카하시가 이렇게 변화에 열린 태도를 보이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앞으로도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연구원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어요. 젊은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특히 한글과 같은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몇몇은 저에게 다가와 한글 학습 방법에 대해 물었고 심지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제가 연구소를 나서려 할 때 타카하시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어요. 대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연구에 반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일본어 시스템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그의 솔직한 태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작지만 중요한 시작이었어요. 연구소를 떠나면서 저는 오늘의 발표가 작은 물결을 일으켰고
그 물결이 점차 확산되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해시태그 8장. 일주일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쿄에서의 연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마지막 날까지도 많은 일본 연구원들이 저에게 연락해 추가 정보를 요청했어요. 특히 젊은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호텔방을 정리하던 중 저는 타카하시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는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연구소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안고 연구소로 향했고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연구실 한쪽에 작은 스터디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고 5명의 연구원들이 모여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한글 키보드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한 연구원이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저 사실 한글 배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가 정말 과학적이에요. 저는 그의 열정에 미소로 답했어요. 정말 기쁘네요. 한글은 배우기 쉽게 설계된 문자이니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자신들의 한글 학습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은 한글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의 원리를 자신의 연구에 적용하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타카하시의 사무실로 안내되기 전 저는 이 변화의 작은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감을 느꼈어요. 타카하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뭔가 낯익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글 키보드 설정 페이지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제가 들어오자 타카하시는 급히 화면을 바꾸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떠나기 전에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저는 그의 책상 앞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님도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는 살짝 멋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입니다. 당신의 연구 결과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관심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이상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타카하시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우리 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일본 전통 만년필이 들어있었어요. 타카하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당신의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언어의 디지털 적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본어 입력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글의 효율성을 참고하되 우리 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요. 당신이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타카하시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고 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는 여전히 일본의 전통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기꺼이 협력을 약속했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연구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소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스터디 그룹에 들러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에서 추천할 만한 언어 학습 앱이나 자료가 있는지 물었고 저는 민지에게 연락해 최신 한글 학습 리소스 목록을 받아 공유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교 연구였지만 이제는 두 문화 간의 교류와 상호 학습의 기회로 발전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화적 교류의 다리가 되었다는 점이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민지에게 연구 결과와 일본 연구원들의 반응을 전해주었어요.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내며 기뻐했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함께 후속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가운데 저는 이번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화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시대에 따라 발전하고 적응해야 하는 살아있는 도구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는 노트북을 꺼내 다음 연구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한글과 일본어의 비교 연구는 끝났지만 디지털 시대의 언어 적응이라는 더 큰 주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글은 분명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의 연구를 이어가며 이번 일본 방문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을 정리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디지털 시대에서의 뛰어난 적응력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언어학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였지만 이제는 문화와 기술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계속하며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매일 체감하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들, 음성인식 기술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성이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더 오랫동안 머물며 이 아름다운 나라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문화적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이 소중한 경험이 제 학문적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때때로 저는 도서관의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방문자가 아닌 이곳의 일원으로서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요.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